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세무사 노무사 조영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소하실 텐데요. 경리하시는 분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무 쪽의 용어이긴 한데 우리가 이게 회계적으로 계정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정하는 공사는 2천만 원 이상 공사, 대부분의 공사가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산 기준은 고시에 의해서 발표되어 있는데 공사 금액에 따라 5억, 50억, 50억 이상 뭐 이렇게 고시된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액은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재료비 전체와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는 제외하고, 예, 여기에서 재료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얘기하고, 노무비는 세전 금액으로 해서 그 금액이 대상액이 되고요.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공사 현장마다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재료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나 완제품 설치 시 해당 재료비 등을 포함시킬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산업안전관리비의 1.2배 락이 걸려 있습니다. 한도. 예. 그 다음에 절차는 반드시 도급계약서에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민간 표준 도급계약서에 있다 보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일반 거래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와 감리원이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이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된 항목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환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정된 돈을 받고 그거를 그 항목대로 사용을 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는 그런 회계 처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설계 변경 시에 산업안전보건비를 지체 없이 그에 맞춰서 설계 변경됐을 때 금액이 증액되면 증액되는 대로 해서 조정 계상을 즉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각종 보호구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래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자의 과태료가 있고,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 목적의 사용일 때는 사용사업주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급인이죠. 수급인에게 과태료,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 사용사업주에 역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받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송금 불산입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개정된 측면이 있는데, 총 계상 비용의 10% 내에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서 발견한 항목, 이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구매 임대비의 20% 내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이 설정이 가능하고, 휴게시설의 온도 조절 설치 관리비가 허용됩니다. 겸임 안전관리자인데 겸임으로 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최대 50%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고, 도급계약서에 신호수나 유도자 인건비 관리비, 또 유도자 업무 외에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서 사업장 주변을 교통정리하거나 민원 처리하는 부분들은 신호수 이런 부분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모품의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 조끼 뭐 이런 부분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분류를 하여 비용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 보호구 중에서 복리후생적인 거라든가 근로자 보호 목적이 아닌 작업복이나 방한복, 방한장갑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가설 9년분의 구조검토, 전기안전대행, 분진, 측정, 또 진단비용 이런 것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예술기술 지도비는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발주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받겠죠. 그 다음에 뭐 세부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확대된 부분 얘기를 드렸고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법에 발주자가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상 기준은 권오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서 보존해야 합니다.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계 관계수급인에 대한 협의 조정에 대한 부분이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기본안전보건대장과 더불어서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세부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산출내역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험비의 범위 내에서 관계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발주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4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 명세서를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는 해당 공사가 끝나는 날이지만 보통은 매월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1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잇따라 민간 표준도급계약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분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조치하도록 하여 있고, 도급인이 이 부분을 안전관리비와 함께, 건진법에 따른 게 안전관리비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산재보험료와 더불어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공사 종류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 재료비 내어 있죠.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의 퍼센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얼마를 설정할 것이냐, 계산 금액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다. 공사 금액중 이 부분이 대상 금액이 된다. 그래서 항목별 실행계획에서 금액은 얼마고 전체 비율이 얼마다 해서 안전시설비, 항목별로 쭉 행사비,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본사 사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용 계획이 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 기준표에 따라서 공사가 5억이냐 50억, 50억 이상이냐에 따라서 건축, 토목 각종 공사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액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적용 비율이 나와 있고, 5억 미만짜리는 비율만 적용하게 되어 있고 50억 이상인 경우도 역시 비율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적용 비율 쭉 나와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는 따로 비율이 나와 있고요. 보통 그 공사 비율의 2%, 1%, 뭐 3%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사용 기준이 공사 진척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50%, 70% 미만이면 50% 이상 사용해야 되고, 70에서 90%는 70% 이상, 90% 이상은 9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회계적으로 또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증빙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미사용 부분은 회수가 가능하니까 발주자가 회수해 갈 수 있으니까요. 산업안전보건부의 사용 내역서의 부분인데요. 그래서 항목별로 해서 몇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해가지고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진단비, 교육비, 건강장애 예방비, 재해예방 전문기구 기술지도비, 요거는 이제 빠지겠죠.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인건비, 위험성 평가 등 소요비용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부분들은 이렇게들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전시설비는 이렇게 되고, 보호구 해서 단가 수령 금액, 안전보건 진단비 해서 진단기관 소요비용, 안전보건 교육비는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경비, 건강장애 예방비, 진단병원 참가비 소요경비, 제2예술 기술지도비가 있고요. 본사 전담 조직 근로자 임금 등 해서 안전보건 조직 현황을 쓰시고, 안전보건관리비 계산 총액을 쓰시고, 본사 임금 등 계산의 계획이고, 사용 내역은 보직일 직책해서 쓰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 해서 위험성 평가 등 결정일, 노사 협의, 계획, 소요 비용, 지급 내역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